안녕하십니까. 훌쩍 일주일이 지났죠. 역시 그래도 날씨는 덥습니다. 하여튼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청소년 복지론 제2장 청소년 복지 개념과 발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청소년 복지 개념과 발전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와 환경 변화로부터 해서 발전 과제를 갖다가 발전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을 갖다가 이해한다 또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신체적인 특성과 심리, 사회적 특성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특히 청소년기는 환경과 상호작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성인과 달리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능력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사회화 기구와 환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 환경이죠. 가정은요, 청소년의 제1차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족 분위기, 부모의 태도 등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족감을 줘서 안정감을 준다든가요. 능력 개발과 발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인격 대우를 갖다 중시할 때 사회적 인격 기능을 완성하는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역 사회 환경입니다. 지역 사회 환경은요,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위해 지역 사회와 제휴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많은 이웃에 좋은 분들이 있다면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주변이 환경이 좋지 못하면 아마 좋은 그러한 인품을 만들기 어렵죠. 맹자의 삼촌주의가 왜 그렇습니까? 다 이러한 것에 그것이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요, 가정으로부터 교육 기능이 전담을 부여받은 유일하게 형식한 것이죠. 별도로 특정한 공간과 지역에 특수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기회는요,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또래 관계가 있죠.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점차 이제 친구와 같은 나이끼리 친구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래도 같은 성격을 가지거나 같은 그러한 동호의 성격을 가진 분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중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점차 증가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대중매체 환경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대중매체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치교육하는 한 가정이나 학교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중매체에 그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청소년의 환경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욕구 변화, 사회 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되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이기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 복지가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난 수십 년간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 변동이요, 인구 사회학적 변동과 함께 가족 구조의 변화도 발생했죠. 자,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요, 농촌화에서 도시화로 변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했다는 얘기는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까우게 됐고요. 또 가족 구조도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소가족 제도로 변했죠. 즉 핵가족 제도로 변해서 이제는 부부 둘에 아이 하나가 일반적인 가정 구조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청소년의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사회 경제적 위기 등의 수많은 사회 문제를 갖다가 제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보겠습니다. 저출산, 가족 해체, 그 다음에 여성 가구 수 비율 증가, 고령인가 증가 등으로 바뀌었고요. 취업 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자녀 문제제도, 핵가족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가족 구조가 변화됐고요.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구 욕구는 다문화 가정이 있죠. 이혼 가정 청소년, 만성질환 청소년이 증가하다 더불어서 다 체계적인 복지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욕구의 복합성과 심각성에 따라서 복합적 서비스와 통합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는요, 청소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선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 책임은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 서비스가 요청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치관의 변화가 됐죠. 많은 것들이 이제는 개방화돼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균등교육 기득권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 한국은요, 이제 어떤 그 가정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신분 탈출하는 것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균등교육 기득권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네 번째로서는요, 왜 청소년 복지가 필요한가 하면은 사회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청년들에게까지 직장이 구해지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갖다가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 주도적인 국가사회 개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입니다. 복지는 여러분 잘 알았지 웰페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회 구성 자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국민에게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입법, 법률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일체의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의 중심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테마는 이겁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적 향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향상되겠죠.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이 증대가 목적이 되고요. 행동 지향성이 되며 인간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며 다재다능한 실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사회복지의 중심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복지는요, 아동복지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같은 것은요, 청소년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아동복지와 속에서 청소년 복지가
함께 묶여나가게 되죠. 아동복지와 구분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는 아동 청소년 복지가 되고요. 구별되는 동태한 사회복지 한 문제로서 이해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열매 중에서는 분명히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자녀복지 등으로 해서 독립된 사회복지 한 분야로 연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국가정책과 법제와 관련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요, 청소년 복지란 하고 정의를 내놓는데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청소년 복지 정의와 사회복지는 일맥상통한다.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요, 청소년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 외에도요, 자원을 활용을 통해서요, 즉 청소년이라는 자원 활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사회기능을 촉진시키고 회복하고 유지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된 자원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통해서 자원 활용에 대해서 배운 것과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청소년 복지도 청소년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촉진과 회복과 유지와 향상을 시키는 어떤 것에서 사회적 기능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기본 욕구 충족과 함께 능력 및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정책,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원 및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 사회사업과 같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는 사회사업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능력이 부족한 아동에 대해서 빈곤, 방임, 질병, 이러한 결함들을 지닌 아동에게 또는 환경에 적응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둔 겁니까?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 발달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사적 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재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제도적 복지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이 제도적 복지에 관한 것으로 지금 분류돼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복지도 이러하게 전체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재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지는 딱 구별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아동복지와 구별되는 분야 중 하나로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한 성장 발달의 촉진은 물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가정, 사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회정책과 관련 제도 및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 깊이 아마 느꼈을 것은요, 청소년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환경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바로 청소년 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사회 정책과 관련 제도 및 전문적 활동이 포함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청소년 복지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은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범위를 축소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의 문제가 발생되면 이에 관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 청소년을 발정으로 청소년 복지 범위를 축소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일반 청소년, 문제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 대상이 있다고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까지 포함하여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모두 고려하는 입장과 청소년 복지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다양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의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복지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청소년 복지가 그러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발전 과정은 복지 변천되고 발전돼간 과정과 또 시기 구분과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변천은요, 청소년 복지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 문화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변했는데요, 산업화 진전에 따라서 개별 기업은 연소론을 흑사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또 국가는 총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를 위한 공장, 입법 같은 것을 제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961년도 아동 복리법을 갖다가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1년에는 요보호 아동이 주요 대상이 되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81년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요, 전체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확대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청소년 육성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때부터 청소년 육성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갖다가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청소년 육성법 제공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때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요, 1991년 지나서 2004년도가 되면서 비로소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복지 발전에 대해서 시기별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정책 발전의 전환점은요, 1987년에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7년이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제 행정기관에 그 자신 체육부에 그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 전담부서가 드디어 생겼고요. 또 이러한 발전을 이루는 1987년에 모든 청소년 발달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가 바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구분 제1호서는요, 아동복리법, 미성년자 보호법이 1961년, 그리고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가 1964년에 설치됐고요. 또 시대구분 기준 2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고요. 기본 3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4개 법률이 제정된 2004년을 기준 3으로 보고 시기급은 4를 갖다가요. 청소년 정책 관련한 전담부 설치와 개편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이 재개정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시기급은 기준 4로 보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정책 제도의 변화 추이와 형성 배경 정치의 변화에 따른 구분을 보면요. 첫째, 1948년이고요. 1987년에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청소년국이 전담부서 설치되기까지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은 사회 정화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강조하거나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부각됐고 이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정책이 시행된 시기가 됩니다. 청소년 정책이 문제의 청소년에 대한 선도, 보호, 규제 중심의 청소년 대책에서 이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력을 개발하고 전인적 성적을 돕는 내용이 사업, 건전지도와 같은 적극적인 의미 육성 업무가 강화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대사로 옵니다. 둘째는 청소년 기본법이 지정되고요.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된 1988년부터 97년까지 약 10여 년간을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했고요. 이때는 이제 중앙부처의 청소년국 시도의 청소년과가 생김으로써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청소년 정책이 전달 체계를 갖다가 드디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시도에까지 우리가 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책부서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도보호단속 규제 이외에서 이제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진척인 내용으로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은요. 수련활동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졌죠. 셋째로는 IMF 시기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청소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고요. 2003년도에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이제 여성가족복지부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이 전환됩니다. 체육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로 주무부서로 이제 이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발상과 정책 방향에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로 해서요. 청소년 세대를 구성원으로서 동반적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획득하고 삶의 질 향상하는 보편적 방향 정책으로 정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인 방향 전체로 전환됐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은 시기와 구분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단계를 보아왔는데요. 사실상 이 시기는요, 잠깐요, 오랫동안 거쳐왔는데 청소년 업무가 국가 차원의 새로운 통합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외형상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가장 존재감 있는 청소년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법이 재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청소년 보호와 육성 정책이 이원화 체계로 통합하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이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법의 청소년에 관한 많은 연계로 청소년 활동 그리고 청소년 복지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립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도 이제 나라의 잠재력을 키우고
보호 육성 대문에서 이들이 나라의 동량으로서 부장성이 얻는 것으로 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여러분 둘째 시간 과정을 갖다가 마쳐서 도대체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는 무슨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갖다가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 접근 방법에 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